마포구 한 아파트 복도. 이웃들은 402호를 지나칠 때면 묘한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초인종 소리도 문 여닫는 소리도 사람 목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집 요즘 조용하지 않아요? 처음에는 원래 조용한 부부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사람들은 깨달았습니다. 그 고요함이 예사롭지 않다는 것을. 며칠 뒤 누군가 402호 거실 창문 너머로 빈 책상을 보았습니다. 노트북도 태블릿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예전엔 항상 누군가 그곳에 앉아 있었는데 이제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 집에서 일어난 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큰 싸움도 폭발적인 사건도 없었습니다. 다만 조용히, 너무나 조용히 무너져 내린 것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서울 마포구 작은 투룸 아파트. 이준혁은 매일 저녁 7시에 집에 들어왔습니다. 정확히 7시였습니다. 칼퇴근이었습니다. IT 개발자였던 그는 정시 퇴근을 원칙으로 삼았습니다. 현관문을 열면 아내 김소연이 거실에 있었습니다. 노트북 앞에 앉아 있거나 태블릿으로 작업하거나 책상에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프리랜서 일러스트레이터였습니다. 다녀왔어. 준혁이 말했습니다. 신발을 벗으며. 응. 소연이 대답했습니다.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고 준혁은 곧장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넥타이를 풀고 편한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노트북을 켰습니다. 개인 프로젝트 작업이 남아 있었습니다. 소연은 저녁을 차렸습니다. 간단했습니다. 전날 해둔 반찬과 밥, 국 하나. 준혁은 작업하다가 나왔습니다. 두 사람은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밥 먹는 동안 대화는 거의 없었습니다. 준혁은 스마트폰을 봤습니다. 개발자 커뮤니티 글을 읽었습니다. 소연도 폰을 봤습니다. 인스타그램을 스크롤했습니다. 여보. 소연이 가끔 말을 걸었습니다. 응. 준혁이 대답했습니다. 눈은 여전히 화면에. 오늘 작업 마감이. 아, 잠깐만. 이것만 보고. 준혁이 말을 끊었습니다. 소연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준혁은 계속 폰을 봤습니다. 소연은 다시 말하지 않았습니다. 밤 10시가 되면 준혁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책상에 앉아 코딩을 했습니다. 사이드 프로젝트였습니다. 언젠가 큰 돈을 벌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소연은 거실에 남았습니다. 작업을 마저 했습니다. 클라이언트 수정 요청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밤새 작업해야 했습니다. 새벽 1시쯤 준혁이 나왔습니다. 화장실 가는 길이었습니다. 거실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소연이 여전히 작업하고 있었습니다. 아직도 앉아? 응. 마감이 내일이라. 일찍 자. 건강 안 좋아. 응. 준혁은 다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주말이었습니다. 토요일 아침 11시. 준혁이 일어났습니다. 소연은 이미 깨어 있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태블릿으로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밥 먹었어? 준혁이 물었습니다. 아직. 같이 먹을까? 응. 준혁은 배달 앱을 켰습니다. 치킨을 주문했습니다. 30분 뒤 배달이 왔습니다. 두 사람은 소파에 앉아 치킨을 먹었습니다. TV가 켜져 있었습니다. 예능 프로그램이 나왔습니다. 여보. 소연이 말했습니다. 응. 요즘 나 좀 이상한 것 같아. 왜? 손에 힘이 잘 안 들어가. 그림 그릴 때. 준혁은 치킨을 먹으며 대답했습니다. 피곤해서 그래. 무리하지 마. 그런가. 소연은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준혁도 TV를 봤습니다. 대화가 끝났습니다. 일요일 오후. 준혁은 침대에 누워 유튜브를 봤습니다. 개발 강의 영상이었습니다. 소연은 거실에서 작업했습니다. 저녁 7시쯤 소연이 방문을 열었습니다. 여보, 저녁 어떻게 할까? 편한 대로 해. 밖에 나갈까? 피곤해. 집에서 먹자.
그럼 내가 뭐 시킬게. 응. 소연은 문을 닫았습니다. 준혁은 계속 영상을 봤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났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3달이 지났습니다. 같은 패턴이 반복되었습니다. 출근, 퇴근, 저녁, 작업, 잠. 주말에는 각자의 일. 대화는 점점 줄었습니다. 소연이 말을 걸면 준혁은 늘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나중에 얘기하자. 지금은 바빠. 피곤해. 응. 그리고 소연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소연이가 다시 방문을 열었습니다. 여보. 응. 우리 좀 얘기할 수 있을까? 준혁은 모니터를 보며 대답했습니다. 지금은 안 돼. 내일 하자. 응. 소연은 문을 닫았습니다. 준혁은 계속 코딩했습니다. 내일이 왔을 때 소연은 그 얘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준혁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3개월 뒤 소연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준혁은 그것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아니, 알아챘으나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원래 조용한 사람이니까. 바쁘니까 괜찮을 거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어느 금요일 저녁 준혁이 집에 들어왔습니다. 평소와 똑같은 시간이었습니다. 7시였습니다. 거실이 조용했습니다. 소연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노트북도 태블릿도 없었습니다. 소연아? 대답이 없었습니다. 준혁은 방으로 갔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화장실도 확인했습니다. 비어 있었습니다. 거실 테이블 위에 포스트잇 하나가 붙어 있었습니다. 친구 집에 며칠 있다 올게. 그게 전부였습니다. 준혁은 그것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방으로 들어가 노트북을 켰습니다.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내일쯤 연락 오겠지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소연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카톡 읽음 표시만 떴습니다. 답장은 없었습니다. 준혁은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바빴으니까요. 프로젝트 마감이 다가오고 있었으니까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아파트는 점점 어질러졌습니다. 설거지가 쌓였습니다. 쓰레기 봉투가 현관에 쌓였습니다. 준혁은 그제야 조금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바쁜가 보지 곧 올 거야. 2주가 지났을 때 준혁은 거실을 정리하다가 소연의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충전기를 찾으려던 참이었습니다. 서랍 안에 작은 노트가 있었습니다. 준혁은 그것을 꺼내 펼쳤습니다. 소연의 글씨였습니다.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도 말하지 못했다. 오늘은 듣지 않았다. 오늘도 혼자였다. 준혁은 노트를 천천히 넘겼습니다. 몇 달 전부터 쓴 것이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제 그만 기다리기로 했다. 준혁은 노트를 들고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거실이 조용했습니다. 너무 조용했습니다. 그제야 뭔가 잘못되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3개월 전부터였습니다. 소연의 손이 조금씩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눈에 띄게 떨리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준혁도 몰랐고 소연 자신도 처음엔 무시했습니다. 다만 태블릿으로 선을 그을 때 예전처럼 매끄럽지 않았습니다. 펜이 미끄러졌습니다. 수정을 여러 번 해야 했습니다. 클라이언트 피드백이 왔습니다. 이번 작업물은 선이 좀 거칠어 보이네요. 소연은 다시 그렸습니다. 밤새 작업했습니다. 준혁은 그걸 몰랐습니다. 방에서 코딩하고 있었으니까요. 어느 날 아침 소연이 커피를 타다가 컵을 떨어뜨렸습니다. 깨지지는 않았습니다. 플라스틱 텀블러였으니까요. 하지만 커피가 바닥에 쏟아졌습니다. 준혁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괜찮아? 응. 손이 미끄러웠어. 조심해. 준혁은 다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소연은 혼자 바닥을 닦았습니다. 그날 저녁 준비가 평소보다 늦었습니다. 소연이 칼질하는 속도가 느려졌습니다. 손에 힘이 잘 안 들어갔습니다. 준혁은 거실 소파에 앉아 유튜브를 봤습니다. 기다렸습니다. 불평하지는 않았습니다. 밥 됐어. 소연이 불렀습니다. 준혁은 식탁에 앉았습니다.
스마트폰을 봤습니다. 소연도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늦어서 미안해. 괜찮아. 준혁은 폰에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소연도 먹었습니다. 대화는 없었습니다. 그 뒤로 작은 일들이 이어졌습니다. 빨래를 개다가 소연이 손을 멈추는 일이 있었습니다. 설거지하다가 그릇을 놓치기도 했습니다. 청소기를 밀다가 한참을 서 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순간은 짧았습니다. 금방 다시 움직였습니다. 금방 다시 일을 이어갔습니다. 준혁은 보지 못했습니다. 아니, 보았으나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누구나 가끔 멍하니 있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하니까요. 밤이 되면 소연은 거실에서 작업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펜 터치 소리가 예전보다 느렸습니다. 한 번, 또 한 번 그 사이의 간격이 점점 길어졌습니다. 어떤 밤은 한참 동안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준혁은 방에서 코딩하다가 문득 귀를 기울였습니다. 조용했습니다. 너무 조용했습니다. 그는 방문을 살짝 열어 거실을 봤습니다. 소연이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태블릿을 든 채 하지만 그리지 않고 있었습니다.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준혁은 다시 문을 닫았습니다. 자고 있겠거니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소연은 자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앉아 있었습니다. 펜을 든 채 화면을 켜둔 채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 야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건물 불빛들이 반짝였습니다. 소연은 그 빛을 한참 동안 보았습니다. 그리고 작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너무 작아서 방까지는 들리지 않는 한숨이었습니다. 며칠 뒤 소연이 준혁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요즘 몸 괜찮아? 저녁을 먹고 난 뒤였습니다. 준혁은 폰을 보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응, 괜찮아. 왜? 소연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아니야. 그냥 물어본 거야. 준혁은 다시 폰을 봤습니다. 나는 괜찮아. 소연은 한참을 더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일어나 거실로 갔습니다. 준혁은 계속 폰을 봤습니다. 그날 밤 소연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새 폴더를 만들었습니다. 이름은 말하지 못한 것들이었습니다. 그 안에 텍스트 파일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타이핑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손이 또 떨렸다. 말하려 했는데 듣지 않았다. 저장했습니다. 날짜를 파일명으로 했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소연은 파일을 만들었습니다. 하나, 둘, 셋. 파일이 조금씩 늘어났습니다. 준혁은 그 폴더를 보지 못했습니다. 소연의 노트북이니까요. 2주 뒤 소연이 또 준혁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여보. 준혁은 노트북 화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응. 나 요즘 좀 이상한 것 같아. 그제야 준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뭐가? 소연은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손에 힘이 잘 안 들어가 가끔. 준혁은 잠시 소연을 보았습니다. 피곤해서 그런 거 아니야? 작업 좀 줄여. 응. 소연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준혁도 다시 화면을 봤습니다. 방이 고요해졌습니다. 그날 밤 소연은 또 파일을 만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달랐습니다. 파일명을 이렇게 지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말해봤지만 txt. 안에는 짧은 문장 하나만 적혀 있었습니다. 역시 듣지 않았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소연의 손떨림은 심해졌습니다. 작업 시간이 더 길어졌습니다. 클라이언트 수정 요청도 늘었습니다. 준혁은 여전히 몰랐습니다. 매일 방에서 작업했고 매일 같은 시간에 퇴근했고 매일 같은 패턴으로 살았습니다. 변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변하지 않는 사람 옆에서 소연은 조용히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소연은 말하지 못한 것들 폴더를 열었습니다. 파일이 30개가 넘었습니다. 한 달치였습니다. 소연은 새 파일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만 기다려야겠다 txt. 그리고 타이핑했습니다. 더는 말하지 않기로 했다. 어차피 듣지 않으니까. 저장했습니다.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거실이 조용했습니다. 방에서는 키보드 타자 소리만 들렸습니다. 준혁의 소리였습니다. 소연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한참을.
어느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준혁은 평소처럼 7시에 집에 들어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조용했습니다. 언제나처럼 조용했습니다. 신발을 벗으며 안을 봤습니다. 거실이 깨끗했습니다. 이상하리만치 깨끗했습니다. 책상 위에 노트북이 없었습니다. 태블릿도 없었습니다. 펜 케이스도 스케치북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테이블에 포스트잇 하나가 붙어 있었습니다. 친구 집에 며칠 있다 올게. 준혁은 그것을 떼어봤습니다. 소연의 글씨였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노트북을 켰습니다. 카톡을 열었습니다. 소연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봤어. 천천히 있다 와. 읽음 표시가 떴습니다. 답장은 없었습니다. 준혁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바빴으니까요. 프로젝트 마감이 다음 주였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준혁은 늦게 일어났습니다. 토요일이었습니다. 거실로 나왔습니다. 소파가 비어 있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소연이 그곳에 앉아 작업하고 있을 시간이었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반찬이 몇 개 있었습니다. 밥도 있었습니다. 전자레인지에 데워 먹었습니다. 혼자였습니다. 식사 후 설거지를 했습니다. 서툴렀습니다. 거품이 너무 많이 났습니다. 물을 여러 번 헹궈야 했습니다. 거실로 돌아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유튜브를 켜서 개발 강의를 봤습니다. 시간이 흘러 저녁이 되었습니다. 배달 앱을 켜고 치킨을 주문했습니다. 혼자 먹었습니다. TV를 켰습니다. 예능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일요일도 비슷했습니다. 준혁은 침대에 누워 폰을 봤습니다. 점심은 편의점에서 사왔습니다. 삼각김밥과 컵라면이었습니다. 소연에게 카톡을 보냈습니다. 언제 와? 읽음 표시. 답장 없음. 준혁은 다시 폰을 내려놨습니다. 괜찮아. 바쁜가 보지. 생각했습니다. 월요일 아침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와이셔츠가 구겨져 있었습니다. 그냥 입고 넥타이를 맸습니다. 퇴근 후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거실 책상이 비어 있었습니다. 준혁은 방으로 들어가 작업했습니다. 밤 10시쯤 배가 고팠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지만 반찬이 거의 없었습니다. 편의점에 가서 도시락을 샀습니다. 돌아와 전자레인지에 데웠습니다. 혼자 먹었습니다. 화요일, 수요일도 같았습니다. 준혁은 출퇴근했습니다. 작업했습니다. 편의점에서 끼니를 때웠습니다. 소연에게 매일 카톡을 보냈습니다. 밥 먹었어? 언제 들어와? 연락 좀 해. 모두 읽음 표시만 떴습니다. 답장은 없었습니다. 목요일 저녁 현관에 택배가 쌓여 있었습니다. 소연 앞으로 온 것들이었습니다. 미술용품이었습니다. 준혁은 그것을 거실 구석에 쌓아뒀습니다. 금요일 쓰레기가 쌓였습니다. 분리수거를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하는 방법을 잘 몰랐습니다. 일단 현관에 모아뒀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집이 점점 어질러졌습니다. 설거지가 싱크대에 가득했습니다. 쓰레기 봉투가 현관을 차지했습니다. 빨래가 쌓였습니다. 준혁은 그제야 조금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바빴으니까요. 소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처음이었습니다. 전화를 건 것은 한참 받지 않았습니다. 준혁은 카톡을 보냈습니다. 왜 전화 안 받아? 언제 들어올 건데? 읽음. 답장 없음. 그날 밤 준혁은 거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쓰레기를 모았습니다. 바닥을 쓸었습니다. 소연의 책상을 닦다가 서랍을 열었습니다. 충전기를 찾으려던 참이었습니다. 서랍 안에 노트북이 있었습니다. 소연의 것이었습니다. 가져가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준혁은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비밀번호가 없었습니다. 화면이 켜졌습니다. 바탕화면에 폴더 하나가 있었습니다. 말하지 못한 것들. 준혁은 그것을 클릭했습니다. 폴더 안에 파일들이 가득했습니다. 날짜별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30개가 넘었습니다. 첫 번째 파일을 열었습니다. 오늘 손이 떨렸다. 말하려 했는데 듣지 않았다. 두 번째 파일. 오늘도 혼자 작업했다. 옆방에서 키보드 소리만 들렸다.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준혁은 하나씩 열어봤습니다. 천천히 읽었습니다. 손에 힘이 안 들어간다고 말했다. 피곤해서 그렇다고 했다. 커피를 쏟았다. 괜찮냐고 물었다. 그리고 방으로 들어갔다. 오늘은 꼭 제대로 얘기하고 싶었다. 하지만 바쁘다고 했다. 파일을 계속 열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마지막 파일이었습니다. 이제 그만 기다려야겠다. txt. 준혁은 그것을 클릭했습니다. 더는 말하지 않기로 했다. 어차피 듣지 않으니까. 내일 짐을 싸야겠다. 조용히. 알아채지 못하게. 준혁은 노트북을 들고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시계 소리만 들렸습니다. 째깍째깍. 준혁은 폴더를 다시 열었습니다. 파일 개수를 세었습니다. 34개였습니다. 한 달 넘게였습니다. 한 달 넘게 소연이 혼자 글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준혁은 몰랐습니다. 아니, 알 수도 있었는데 보지 않았습니다. 준혁은 폰을 들었습니다. 소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연결음. 한참. 끊김. 다시 걸었습니다. 또 끊김. 카톡을 열었습니다. 타이핑했습니다. 미안해. 전화 좀 받아줘. 읽음. 몇 분이 지났습니다. 답장이 왔습니다. 처음이었습니다. 지금은 안 받고 싶어요. 준혁은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답장을 쳤습니다. 어디 있어? 찾아갈게. 읽음. 답장 없음. 그날 밤 준혁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노트북을 보았습니다. 파일들을 계속 읽었습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새벽 3시가 되었습니다. 모든 파일을 다 읽었습니다. 준혁은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창밖을 보았습니다. 건물 불빛들만 반짝였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아주 오래전부터. 다음 날 토요일 아침 준혁은 회사에 연차를 냈습니다. 프로젝트 마감이 다음 주였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소연의 친구들에게 연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카톡 친구 목록을 뒤졌습니다. 소연과 자주 연락하는 사람들을 찾았습니다. 먼저 대학 동기 지연에게 전화했습니다. 저 소연이 혹시 연락했나요? 네. 준혁 씨? 무슨 일이세요? 소연이가 집 나간 지 2주가 됐는데 연락이 안 돼서요. 전화 넘어가 잠시 조용했습니다. 아, 소연이가 말 안 했구나. 저희 집에 있어요. 준혁은 안도했습니다. 주소 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찾아가고 싶어서요. 준혁 씨, 지금 가셔도 만나주지 않을 거예요. 그래도요. 지연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소연이가 많이 힘들어했어요. 오래전부터요. 준혁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혼자 병원도 다녔대요. 손떨림 때문에. 준혁 씨는 모르셨죠? 소연이가 그러더라고요. 말해도 안 들으니까 포기했다고. 전화를 끊고 준혁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병원? 손떨림?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노트북을 다시 열었습니다. 파일들을 검색했습니다. 병원이라는 단어를 찾았습니다. 파일 하나가 나왔습니다. 한 달 전 날짜였습니다. 오늘 병원 갔다 왔다. 신경과. 검사 받으라고 했다. 집에 와서 말하려 했는데 회의 중이라고 했다. 내일 하자고 했다. 준혁은 계속 검색했습니다. 검사 진료약. 파일들이 나왔습니다. 7개였습니다. 모두 병원 이야기였습니다. 혼자 갔던 이야기였습니다. 준혁은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준혁은 집을 나섰습니다. 지연이 알려준 주소로 갔습니다. 홍대 근처 오피스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지연이 나왔습니다. 들어오세요. 거실에 소연이 앉아 있었습니다. 준혁을 보고 눈을 돌렸습니다. 소연아, 왜 왔어요?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얘기 좀 하자. 할 얘기 없어요.
지연이 방으로 들어가며 문을 닫았습니다. 둘만 남았습니다. 준혁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소연은 창밖을 봤습니다. 노트북 파일 봤어. 왜 말 안 했어? 병원 다니는 것도 손 떨리는 것도. 소연이 웃었습니다. 쓴 웃음이었습니다. 말했어요. 여러 번. 언제? 3개월 전부터요. 손에 힘이 안 들어간다고. 이상하다고. 하지만 당신은 피곤해서 그렇다고만 했죠. 준혁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병원 간다고도 말했어요. 검사 결과 나왔다고도. 하지만 당신은 늘 바빴죠. 내일 하자고만 했어요. 미안해.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하면 뭐해요. 소연이 준혁을 봤습니다. 눈이 촉촉했습니다. 전 3개월 동안 매일 말하려고 했어요. 당신 옆에 앉아서. 하지만 당신은 늘 화면만 봤죠. 폰이나 노트북. 한 번도 제 얼굴을 제대로 본 적이 없어요. 요즘. 준혁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소연의 말이 맞았으니까요. 소연이 계속 말했습니다. 전 당신이 제 말을 들어주길 바랐어요. 그게 전부였어요. 거창한 거 아니었어요. 그냥 고개를 돌려 저를 봐주고 제 말을 끝까지 들어주는 것. 이제부터라도. 너무 늦었어요. 소연이 일어섰습니다. 이제 지쳤어요. 기다리는 것도 말하는 것도. 당신 눈치 보는 것도. 소연아, 제발. 돌아가세요. 준혁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혼자였습니다.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소연의 책상, 소연의 소파, 소연의 슬리퍼. 모든 게 그대로인데 사람만 없었습니다. 준혁은 책상 서랍을 다시 열었습니다. 깊숙이 손을 넣어봤습니다. 뭔가 만져졌습니다. 작은 종이 노트였습니다. 꺼내 펼쳤습니다. 소연의 글씨였습니다. 손으로 쓴 일기였습니다. 6개월 전 오늘 준혁이 생일이었다. 케이크를 샀다. 하지만 준혁은 야근했다. 혼자 먹었다. 5개월 전 결혼기념일. 준혁에게 외식하자고 했다. 피곤하다고 해서 배달시켜 먹었다. 4개월 전 손이 이상하다. 병원 가봐야겠다. 준혁에게 말해야지. 준혁은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계속 읽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더는 기다리지 않기로 했다. 언젠가 돌아볼 거라고 믿었다. 하지만 그 언젠가는 오지 않았다. 이제 나도 지쳤다. 준혁은 노트를 덮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사진첩을 열었습니다. 소연과의 사진을 찾았습니다. 마지막 사진이 1년 전이었습니다. 여행 갔을 때였습니다. 그 뒤로는 없었습니다. 준혁은 뒤로 스크롤했습니다. 2년 전, 3년 전. 사진이 많았습니다. 웃고 있는 소연. 밝은 표정의 소연. 언제부터 달라졌을까요? 준혁은 달력을 펼쳤습니다. 최근 6개월을 돌아봤습니다. 소연과 제대로 대화한 날이 단 하루도 없었습니다. 그날 밤 준혁은 노트북 파일을 다시 열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읽었습니다. 새벽 4시가 되었습니다. 준혁은 폰을 들었습니다. 지연에게 카톡을 보냈습니다. 소연이 병원 어디 다녔는지 아세요? 답장이 왔습니다. 왜요? 제가 알아야 할 것 같아서요. 신촌 세브란스. 신경과. 감사합니다. 준혁은 병원 홈페이지를 검색했습니다. 진료 예약을 했습니다. 월요일 오전. 그리고 소연에게 카톡을 보냈습니다. 이제라도 알고 싶어. 늦었지만. 읽음. 답장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준혁은 기다렸습니다. 창밖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월요일 오전 준혁은 회사에 또 연차를 냈습니다. 신촌 세브란스 병원으로 갔습니다. 신경과 진료실 앞에 앉았습니다. 주변에 환자들이 많았습니다. 손이 떨리는 사람, 휠체어에 앉은 사람, 보호자와 함께 온 사람들. 소연도 여기 왔었구나. 혼자. 준혁은 생각했습니다. 진료 차례가 왔습니다. 의사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제 아내가 여기 다녔는데요. 김소연. 손떨림으로. 의사가 차트를 확인했습니다.
보호자세요? 네. 남편입니다. 아, 그런데 환자분은 항상 혼자 오셨던데요. 준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몰랐습니다. 의사는 잠시 준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설명했습니다. 소연의 상태를 검사 결과를 처방받은 약을 스트레스가 주요 원인으로 보입니다. 손떨림은 심리적 요인이 클 때 악화되거든요. 치료하면 나아질까요? 약물 치료와 함께 환경 개선이 필요합니다. 특히 스트레스 요인 제거가 중요해요. 준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병원을 나와 준혁은 지연에게 전화했습니다. 제가 소연이 만나고 싶다고 전해주실 수 있나요? 준혁 씨, 제대로 얘기하고 싶어요. 이번엔 끝까지 들을게요. 지연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기다려보세요. 소연이한테 물어볼게요. 저녁이 되었습니다. 지연에게 카톡이 왔습니다. 내일 저녁 7시. 홍대 카페 엔트러사이트. 소연이가 거기서 만나자네요. 준혁은 답장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요일 저녁 7시 준혁은 카페에 먼저 도착했습니다. 구석 자리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7시 10분 소연이 들어왔습니다. 준혁을 보고 다가왔습니다. 앉았습니다. 왔어요. 응. 둘 다 말이 없었습니다. 준혁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병원 다녀왔어. 소연이 눈을 들었습니다. 당신 다니던 곳. 의사 선생님한테 들었어. 당신 상태. 미안해. 정말 몰랐어. 소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준혁이 계속 말했습니다. 파일 다 읽었어. 노트도 봤어. 34개 파일 6개월치 일기. 전부. 그래서요? 알고 싶어. 이제라도. 당신이 뭘 느꼈는지, 뭘 말하고 싶었는지. 소연이 웃었습니다. 쓴 웃음이었습니다. 이제 와서요? 이미 다 파일에 쓰여 있잖아요. 직접 듣고 싶어. 소연은 한참을 준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 전부터였어요. 손이 떨리기 시작한 게 처음엔 무시했어요. 피곤해서 그런가 했죠. 하지만 점점 심해졌어요. 준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끊지 않았습니다. 작업하기 힘들었어요. 선이 삐뚤어지고 클라이언트한테 지적받고 말하고 싶었어요. 당신한테. 하지만 당신은 늘 화면만 봤죠. 소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병원 갔을 때도요. 검사 결과 들었을 때도. 집에 와서 말하려 했어요. 하지만 당신은 바쁘다고만 했어요. 내일 하자고. 준혁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그 내일은 오지 않았어요. 계속 미뤄졌죠. 그러다 저도 지쳤어요. 말하는 것도 기다리는 것도. 1시간 동안 소연은 말했습니다. 준혁은 듣기만 했습니다. 고개를 끄덕이거나 눈을 마주치거나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끊지 않았습니다.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소연의 목소리가 잦아들었습니다. 다 했어요. 준혁이 물었습니다. 정말 다? 아니요. 더 있어요. 하지만 오늘은 여기까지. 그럼 내일도 들을게. 소연이 준혁을 봤습니다. 왜요? 뭐하러요? 당신이 하고 싶은 말 다 할 때까지. 듣고 싶어. 달라질 거 없잖아요. 달라지지 않아도 괜찮아. 다만 이제는 듣고 싶어.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전부야.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두 사람은 만났습니다. 같은 카페에서 소연은 말했습니다. 준혁은 듣기만 했습니다. 나흘째 되는 날 소연이 물었습니다. 회사는요? 연차 냈어. 프로젝트 마감은요? 미뤘어. 소연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준혁이 일을 미룬 적은 처음이었으니까요. 왜요? 당신이 더 중요하니까.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소연의 이야기가 끝나갔습니다. 이제 정말 다 한 것 같아요. 카페 창밖으로 비가 내렸습니다. 두 사람은 빗소리를 들었습니다. 집에 갈래? 준혁이 물었습니다. 우리 집이요? 응. 소연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아직 모르겠어요. 괜찮아. 천천히 생각해.
며칠 뒤 소연이 카톡을 보냈습니다. 짐 좀 가지러 가도 될까요? 언제든지. 나도 있을게. 다음 날 저녁 소연이 집에 왔습니다. 준혁이 문을 열었습니다. 집이 깨끗했습니다. 설거지도 되어 있고 바닥도 닦여 있었습니다. 청소했어요? 응. 매일 했어. 소연은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자신의 책상을 봤습니다.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짐 싸려고 왔어요. 그래. 천천히 해. 하지만 소연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여기 많이 달라졌네요. 응. 정리했어. 소연과 소파에 앉았습니다. 준혁도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당신 변했어요. 노력하고 있어. 왜요? 저 없어도 잘 살 수 있잖아요. 준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으니까 알았어. 당신이 얼마나 많은 걸 해줬는지, 그리고 내가 얼마나 당연하게 여겼는지. 그날 소연은 짐을 싸지 않았습니다. 대신 거실에 앉아 준혁과 이야기했습니다. 사소한 이야기들이었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가봐야죠. 소연이 일어섰습니다. 조금만 더 있다가. 내일 또 와도 돼요? 언제든지. 그 뒤로 소연은 매일 집에 들렀습니다. 짐을 싸러 온다고 했지만 늘 그냥 앉아서 이야기만 하다 갔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 소연이 물었습니다. 제 방 그대로예요? 응. 들어가 봐도 돼요? 그래. 소연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한참 있다가 나왔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자고 갈게요. 준혁은 놀랐지만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편하게 쉬어. 다음 날 아침 소연이 먼저 일어났습니다. 부엌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준혁이 나갔습니다. 소연이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깼어요? 응. 내가 할게. 괜찮아요. 오랜만에 해보고 싶어서. 두 사람은 함께 아침을 먹었습니다. 말없이. 하지만 편안했습니다. 지연 집 정리하고 올게요. 언제 돌아올래? 모르겠어요. 아직. 괜찮아. 기다릴게. 일주일 뒤 소연이 짐을 들고 돌아왔습니다. 준혁이 문을 열었습니다. 돌아온 거야? 한번 살아보려고요. 다시. 고마워. 하지만 장담은 못해요. 또 떠날 수도 있어요. 괜찮아. 이번엔 붙잡을게. 소연은 작게 웃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거실에 앉아 TV를 봤습니다. 예능이 나왔습니다. 소연이 웃었습니다. 준혁도 웃었습니다. 준혁의 폰이 울렸습니다. 회사였습니다. 준혁은 끊었습니다. 안 받아도 돼요? 지금은 당신이 더 중요해. 소연은 준혁을 보았습니다. 오래. 진짜 변했네요. 아직 멀었어. 근데 노력할게. 고마워요. 며칠 뒤 마을 사람들은 402호에서 사람 목소리가 들린다고 말했습니다. 웃음소리도 대화 소리도 들렸습니다. 그리고 저녁이면 거실 불빛이 함께 켜진다고 했습니다. 두 사람이 다시 함께 사는 건지 아니면 잠시 함께 있는 건지 그건 아무도 몰랐습니다. 다만 이것만은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집에서 이제 목소리가 들린다는 것을. 작지만 분명한 목소리였습니다. 준혁과 소연의 이야기가 여기서 끝납니다. 두 사람이 결국 다시 함께 살게 되었는지 아니면 또다시 멀어지게 되었는지 그것은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이웃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집에서 이제 사람 목소리가 들린다더라. 그것만으로 충분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가장 가까운 사람의 말을 가장 나중에 듣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피곤하다는 이유로 지금 보고 있는 화면 때문에 내일이면 된다는 생각으로. 하지만 어떤 내일은 영영 오지 않습니다. 준혁이 잃을 뻔한 것은 거창한 무언가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스마트폰에서 고개를 들어 옆 사람을 바라보고 지금 들어주겠다는 그 한마디였습니다. 혹시 우리도 지금 이 순간 누군가의 말을 화면 너머로 흘려보내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해야 할 대답을
카톡 읽씹으로 미루고 있지는 않은지 한 번쯤 폰을 내려놓고 돌아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라고 했습니다. 준혁처럼 연차를 내고 찾아갈 용기는 없어도 오늘 옆에 있는 사람에게 무슨 말 하려고 했어? 라고 물어보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을까요?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구독을 눌러주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놓치지 않고 들으실 수 있고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께 이 이야기가 전해질 수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